건강하랑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그리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때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분들이 고생을 하시고요. 그 외에도 요즘 알레르기 환자분들이 계속해서 힘들어지면서 1년 내내 사시사철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비염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비염을 더 좋아지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치료받을 때 치료를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활 수칙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수칙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코가 훨씬 더 편안하고 코로 잘 숨 쉴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마스크를 착용해 보는 거예요. 독감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외에도 평소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첫 번째는 온도 조절이 됩니다. 코 안으로 들어오는 온도가 훨씬 더 잘 조절이 되고요. 두 번째는 습도도 같이 조절이 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비염 환자분들은 습도를 조절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습도를 잘 조절해 주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더 도움이 되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야외 생활할 때는 착용하시는데 저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 꼭 마스크를 쓰시면 좋겠어요. 언제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생활하기 직전에 대략 5분 정도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밤새 우리가 체온이 조금 낮은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을 하려고 할 때 대부분 자고 일어나는 공간보다 거실이라든지 다른 곳의 온도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도 차이가 나가지고 그 순간에 알레르기가 갑자기 막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 대략 3분에서 5분 정도만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 주시면 여러분 코 속의 점막들이 반응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물론 춥고 건조할 때 혹은 환절기 때 기후가 바뀔 때, 이럴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야외생활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보세요. 다음으로 바깥 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갔을 때, 귀가했을 때 겉옷을 한번 이렇게 털어주는 것만으로도 나의 코가 굉장히 많이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바깥 생활을 하다 보면 먼지라든지 미세먼지, 그리고 여러가지 이물질들이 잔뜩 묻어 있는 것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갇힌 공간에서 자꾸 떠돌아다니다가 나의 점막들을 자극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 생활을 하고 들어왔을 때 바깥에서 겉옷을 팡팡 이렇게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코의 점막이 훨씬 덜 반응하시게 될 거예요.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온도는 대부분 다 맞춰요. 추우면 싫으니까. 그런데 습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도는 최소한 40%, 그리고 50%에서 60%까지 해주면 비염 상태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거고, 특히 밤중에는 습도를 빵빵하게 좀 맞춰두는 게 중요한데, 40에서 60% 어떤 정도지? 60% 정도가 되면요, 방 안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안개가 낀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정도로 습도를 맞춰주시면 비염 환자분들이 좀 많이 편안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염은 건조할 때 훨씬 더 심해지니까 습도를 조절해 주시는데, 40% 이상이 되려면 수건 하나, 두 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방이 대부분 다 직사각형 형태라면 약간 넓은 면 쪽에 그 면 한 면을 전부 다 수건을 깔아주시는 그런 정도로 기와식 가습기를 트셔야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 속의 보습을 위해서, 습도 조절을 위해서 한의원에서는 이런 비염 연고 같은 것을 처방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코 속에 바르는 것만으로도 습도 조절이 되고 염증이 줄어드니까 코가 훨씬 더 편안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댁에 있을 때 혹은 아까처럼 바깥에서 귀가했을 때 꼭 해주셔야 될 것이 바로 코 속의 청소입니다. 코속 청소는 예전에는 주둥이가 긴 주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코에다 흘려 넣어서, 이게 중동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었거든요. 중동에서는 워낙 사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날리잖아요. 그래서 귀가했을 때 손발 우리는 다 할 수 있지만 중동에서는 코도 항상 청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뒤쪽으로 흘려둬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방법을 썼는데, 초보자분들은 이게 좀 상당히 힘든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익숙해지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비염이라는 것은 콧구멍이 아니라 이 안쪽의 부비강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비동 부분을 청소하려면 고개를 더 기울여 가지고 이 안쪽까지 한번 생리식염수나 혹은 소금을 좀 적절하게 타서 맞춘 농도를 맞춰야 됩니다. 혹은 한약재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씻은 다음에 바깥으로 빼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는 주사기로 이렇게 넣는 그런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꼭 부비강 내에 이렇게 청소를 못 하더라도 코만 청소해줘도 훨씬 더 많이 편안해지고 코의 보습이 또 되니까 비염 상태가 줄어들면서 잘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실내 환기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건 좋게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청소를 하시다가 청소하는 어떤 세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코 속의 점막에는 굉장히 안 좋은 알레르기 반응을 또 일으켜요. 이 세제들을 천연적인 식초라든지 베이킹소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씻으시면 좋겠는데, 저만 해도 화장실 청소, 요즘 화장실 청소 다 저 같은 남자들 담당이잖아요. 화장실 청소를 하러 들어갔을 때
굉장히 한 번에 탁 닦인다는 그런 세제를 쓰고 난 다음에 제 코가 막 반응을 해서 미친듯이 힘들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굉장히 비염이 심했어가지고 만성비염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지금 또 가끔 힘들 때는 코에서 반응이 일어나곤 하는데, 그런 세제들을 한번 맡았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리고 청결할 때 어느 부분을 더 신경 쓰셔야 되냐면 바로 침구 부분이에요. 침구를 잘 빨고 말리고 하는 게 좀 드물잖아요. 그리고 베개 같은 경우에 베갯잇을 잘 빨고 말리시나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 거겠지만 생각보다 한 몇 달 동안 이렇게 묵혀두는 경우가 많은데, 침구 속에 진드기가 사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진드기 먼지 때문에 우리가 코에 반응하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침구를 단순히 빠는 것 외에 꼭 삶아 주시거나 혹은 짱짱한 햇볕이 있을 때 말려가지고 얘네들을 뽀송하게 만들어주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햇빛이 안 드는 경우가 우리가 환절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침구를 그렇게까지 소독을 잘 하게 되는 경우가 조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침구를 잘 청소를 하시되, 이 침구를 세탁하거나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상한 세제를 너무 심하게 쓴다든지, 침구에 요즘 소독제를 많이 뿌리곤 하는데 소독제 자체가 우리를 또 자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주의를 하시고, 그냥 햇볕이 좋은 날 겨울이라도 바깥에 널어서 막 방망이를 이렇게 팡팡 두드리기만 해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반려동물 때문에 비염이 심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것은 내 정서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키우시겠지만, 비염이라든지 특히 알레르기, 피부질환, 아토피라든지 호흡기 질환, 천식,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려동물이 있을 때 낫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리고 잘 안 낫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있을 때는 최소한 자는 동안만이라도 내 곁에 조금 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련해 주시면 좋겠는데, 반려동물을 키우고 나서 비염이 더 심해지고 이러신 분들이 가뜩이나 그것도 힘든데 밤에 자는 동안 자꾸 밤낮의 생활이 바뀌고, 반려동물이 보통 낮에는 주인을 기다리다가 밤에 내가 들어오면 또 반겨서 밤새 놀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잠도 못 자서 면역력이 또 떨어져서 비염이 계속해서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들 관리는 여러분들께서 꼭 잘해주시고,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들을 아주 심하게 씻긴다고 세제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것에 또 반응을 해서 반려동물들의 피부도 나빠지고, 피부가 나빠지면서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물질 혹은 세균 이런 것들이 나의 점막에 반응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도 함께 신경을 써주셔야 하겠습니다. 음식들은 찬 음식은 다 피해 주시고요. 특히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우유, 유제품, 빵, 과자, 아이스크림처럼 유제품, 즉 우유가 섞여 있는 음식들을 먹게 되면 면역력이 좀 저하되고, 이런 우유 제품들이 내 몸에서 항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줄여주는 게 좋겠고, 한국 사람들은 유당불내증이라고 해서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해가지고 장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의학에서 비염 치료를 잘하는 이유가 코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장의 기능, 그리고 우리 온몸의 면역 기능을 제대로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기 때문에 더 잘 치료하는 건데요. 장을 나빠지게 하는 음식들이나 그런 환경들을 계속해서 음식들을 먹게 되면 그것 때문에 비염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들도 꼭 잘 기억해 주시고 따뜻한 음식 위주로 드셔주세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운동을 하면 할수록 우리 몸에서 근육이 발달되고, 그리고 몸에서 열이 나게 되니까 면역이 더 좋아져서 비염 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활 수칙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고, 비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알레르기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서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남 허준 박용원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라!